내 룸메이트가 내 여자친구랑 1년째 연애 중이었다. 그날은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 앞엔 늘 그렇듯 룸메이트 승연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우린 함께 산 지 2년째였다. 나, 승연, 그리고 그녀. 이 셋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처음엔 셋 다 서로 딱히 친하진 않았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우연히 같은 독서실에서 자주 마주치며 가까워졌고 그 인연은 대학 이후에도 흐릿하게 이어졌다. 각자 다른 대학교, 다른 도시로 흩어졌지만 졸업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우리는 어쩐지 자연스럽게 다시 모였다. 내가 먼저 서울에 자리를 잡았고 당시 월세는 혼자 감당하기엔 조금 과했다. 그때 승연에게 연락이 왔다. 우리 같이 살아볼까? 고민도 없이 나는 승낙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혼자였다. 부모님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1년쯤 지나 이혼하셨고 그 뒤로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다. 엄마는 문자가 오긴 했지만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번호를 바꿨는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 둘 모두를 조금씩 원망했는지도 모른다. 서로를 탓하기에만 바빴던 두 사람에게 나는 그저 불편한 증인이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쓰게 됐다. 그런 나에게 승연은 말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사람, 말은 적지만 행동이 일관된 사람, 내 허술한 일상을 종종 채워줬고 나는 그런 승연에게 마음을 기댔다. 그녀 역시 내게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처음엔 셋이서 종종 만났고 퇴근 후 셋이 치맥을 먹으러 가기도 했고 어느 주말엔 다 같이 캠핑을 간 적도 있었다. 그렇게 셋이 자연스럽게 섞였고 나는 점점 그녀에게 끌렸다. 결국 고백은 내가 먼저 했다. 우리 단 둘이서도 밥 먹을 수 있을까? 그녀는 웃었고 며칠 뒤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때 승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자주 셋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 했던 것 같았다. 나는 그걸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믿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들어섰을 때 방 안에서 이어폰을 낀 채 노트북을 보고 있던 승연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밥 먹고 왔지? 응, 오늘은 회사에서 저녁 줬어. 그래? 다행이네. 짧고 평범한 대화였다. 그런데 그 순간 말투나 눈빛에서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기운이 스쳤다. 나는 그걸 피곤 때문이라고 넘겼다. 대부분의 이상함은 그렇게 기분 탓으로 눌러놓고 사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낌새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말투도 표정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모티콘 하나쯤 붙였을 문자도 건조한 단어로만 툭툭 떨어졌고 목소리는 자주 끊겼다. 피곤함이 묻어났다기보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이 더 강했다. 기분 탓이겠지. 이번에도 나는 그렇게 넘기기로 했다. 야근에 지친 몸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다. 물 한 잔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을 때 승연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던 휴대폰 화면,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다. 내 휴대폰에서 막 꺼진 통화창 속 그녀의 이름과 똑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고 그가 휴대폰을 내려두는 순간 그 화면에 떠 있던 건 분명 그녀의 이름이었다. 승연이 그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실감났다. 그 시각 나는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왜 그의 화면에 떠 있었을까? 통화 중이었는데도
내 전화에는 신호가 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 혹시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에게 다시 걸려온 전화였을 수도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통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옆방에서 들려온 작고 흐릿한 목소리. 문틈 너머로 전해지는 통화 소리는 명확하진 않았지만 말투와 억양은 익숙했다. 그녀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 안에서 내 이름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이름이 공간을 가르며 조용히 퍼졌다. 방금 전까지 내가 통화를 시도하던 그녀는 지금 바로 옆방에서 승영과 통화 중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흩어졌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졌다. 믿고 싶지 않았던 의심들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며칠 뒤 나는 승연이 없는 틈을 타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잘못된 일이란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브라우저를 열자 가장 먼저 뜬 건 메신저 로그인 창이었다. 자동 로그인된 계정에는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연애 중이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내가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를 승연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방금 그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쯤 되면 걔가 눈치가 없는 건지 그냥 순진한 건지 모르겠어. 그 순간 나는 모니터 앞에 얼어붙었다. 마치 수조 안에 갇힌 사람처럼 숨을 참았다. 나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질투도. 그냥 머리가 멍했다. 배신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냉장고 안에서 꺼낸 김밥처럼 무의미하고 딱딱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해왔던 걸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내 이름을 부르던 그들이 내가 몰랐던 건 내가 바보여서였을까? 아니면 그들이 너무 능숙했던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왜 그날 내 손을 잡았을까? 무엇이 진심이었고 무엇이 연기였을까? 만약 그때 내가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이 삼각의 시작은 또 다르게 흘러갔을까? 배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뻔해서 그 감정을 쓰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았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고 싶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무 말 없이 짐을 뺐다. 승연은 나를 붙잡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그녀도 내가 연락을 하지 않자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 그들도 내가 눈치챘다는 걸 알았을까? 아니면 그저 말없이 끝나주길 바랐던 걸까? 그래, 차라리 아무 말도 없이 끝나길 바랐다. 그들도 나도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그렇게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근길에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미련일까? 아니면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기분, 찝찝함 때문이었을까? 괜히 발길이 향한 곳은 승영과 함께 살던 그 집 근처였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려던 그 순간 익숙한 그림자가 골목 어귀에 나타났다. 그녀였다. 그리고 그 옆엔 승연이 서 있었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고 장을 본 봉투를 함께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승연과 내가 함께 살았던 그 현관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시선은 흐려지고 눈앞은 점점 번져갔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울분과 고요한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버렸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거리의 소음은 멀어지고 세상은 나를 비켜가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 후로 1년쯤 지난 지금 대학 동기를 통해 그 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혼. 그래, 그녀에겐 그게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나는 부모님의 이혼 이후로
결혼에 대한 기피 증세를 보이곤 했으니까. 그녀와의 연애에서 나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회피하곤 했다. 그녀에게 나는 결혼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녀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다른 도시, 다른 공기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상처 위에 새살이 돋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상처가 어디까지 번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걷고 있다. 어느 날은 그들이 아직도 그 집에서 웃고 있는 장면이 머릿속을 맴돈다. 또 어느 날은 내가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그리고 가끔 진심이었던 건 나였는지 그들이었는지 되묻게 된다. 거리엔 봄이 오고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 겨울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채 서 있다. 내 마음에도 다시 봄이 올 수 있을까?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 너머에 남은 조용한 아픔. 누군가는 말하겠지. 사랑이 뭐 대단하냐고. 배신도 결국 흔한 일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흔한 일이 한 계절을 통째로 얼려버릴 만큼 긴 겨울이 되기도 해.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도 아직 녹지 않은 그 계절이 있다면 부디 그 또한 당신의 일부로 살며시 안아주기를. 여기까지 들려줄게.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기다려.